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급여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공다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업무 또는 공무상 생긴 질병, 부상,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업무상 질병이나 공무상 질병으로 생해서 산업재해 보상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다든가 공무원인 경우에 공무상 요양에 해당돼서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또 자동차 사고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러한 보상이나 보상을 받는 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상과 보상의 차이점은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는 것이고, 또 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해서 국민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갚아주기 위해서 제공하게 되는 대상이 보상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어떤 것에 대한 대가로 남에게 진빚을 갚는 경우에 행위를 해서 이러한 것을 갚아주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 보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자 용어가 좀 다르죠. 손해를 배상하는 것과 진빚을 보상하는 경우, 어떤 것에 대한 대가로 보상을 받는 경우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상 또는 보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업무 또는 공무상에 생긴 질병, 부상,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 장기요양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하한데 공다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기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장기요양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은 보상이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 장기요양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도 그 한도 내에서만 장기요양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의 준용규정에 의거해서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급여의 제한에 관한 규정 제3항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단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는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의 보험료가 소득월액 보험료가 있었고 세대 단위 보험료가 있었죠. 따라서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 중에서 종합소득에 의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상과 지역 가입자의 세대 단위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상이 한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 그 보험료를 체납한 보험료가 완납할 때까지는 보험급여를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총 체납 횟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이거나 소득 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료 체납의 경우에도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 장기요양 가입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의 그러한 체납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체납 횟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이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이러한 급여 제한을 체납으로 인한 급여 제한을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항은 공단은 70조 1항에 따라서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직장 가입자의 이제 보험료 체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보수월액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에 대하여 직장 가입자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나에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장기 요양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 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의 납부 의무자는 사용자이고 사용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규정이 없고 직장 가입자 본인에게 보험료를 체납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가 발생을 하였다면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직장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도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장기 요양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 완납할 때까지 그 기간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에 해당이 돼야 되고 총 체납 횟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이거나 대통령령으로 기준 미만에 해당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 재산 등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장기요양급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면책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죠. 또 공단은 직장가입자 중에서도 직장가입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수월액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장기 요양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 그 체납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어떠한 일정한 기간, 일정한 횟수, 일정한 기준 미만인 경우에 따라서 체납하는 경우에 급여를 제한하는 기준들이 달라지게 되고 기간은 1개월을 말하고 횟수는 6회를 말하는 이러한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또 이제 소득 재산은 이제 100만 원의 기준 미만인 경우에 이러한 체납이다 할지라도 장기요양급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급여 제한 조항 중에서 체납보험료에 해당되면 장기요양급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급여 제한 규정에서 준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5항을 살펴보겠습니다. 3항에서는 이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중에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고 4항에서는 이제 직장가입자의 경우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장기요양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장기요양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 공단으로부터 분할 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된 보험료라 하더라도 분할 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분할 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또 분할 납부 승인을 받고도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3항, 4항에 따라서 이제 3항에서는 이제 지역가입자와 이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상에 또 4항은 직장가입자 중에서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에 받은 보험급여는 이제 또 보험급여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인정을 못 해주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인정한다라는 내용은 공단이 급여 제한 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에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는 경우에는 이제 보험급여를 인정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공단이 급여 제한 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에 납부기한 이내에 분할 납부 승인을 받은 체납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에는 또 보험급여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인정해 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호법 제53조 6항의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체납으로 인해서 보험급여를 받는 발생을 했을 경우에 보험급여로 인정해주는 이제 사후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 제한 기간에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지를 해서 체납된 보험료를 2개월이 지난 날에 속한 달에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이게 이제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장기요양 기간에 수급을 받아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시설에 있어서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죠. 이러한 경우에 급여가 제한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보험료가 체납돼 있었다라고 하고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에 납부기한 이내에 그 장기요양 가입에 수급을 받고 있던 사람이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로 인정을 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2항의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체납보험료가 많아서 그러한 내용을 통보를 받고 장기요양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이러한 금액을 한꺼번에 낼 수 없는 경우에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서 체납보험료를 이제 분할납부 상태로 인정을 받아서 1회 이상 낸 경우에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것을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러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분할납부 승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5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 급여로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급여 제한에 따라서 급여 제한을 하지 않는 경우, 또 급여 제한 기간에 장기요양 급여를 받았다면 보험급여로 인정해 줘야 하는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5회 분할납부가 이제 분할납부 횟수를 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또 잘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참고적으로 이제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체납 부분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사용자인 대표가 그 회사 종업원 전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그 종업원 가입자 피부양자 모두를 급여를 제한하게 된다면 수급권 보호 차원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직장가입자를 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내용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호법 제54조 급여의 정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그 기간에는 장기 요양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현역병, 전환 복무된 사람, 군 간부 후보생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장기 요양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기간에는 장기 요양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의 정지는 이러한 어떤 상태적인 여건에 따라서 정지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국외에 체류하고 있다가 국내에 입국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지가 해제가 돼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현역병으로서 제대를 하게 되면 이제 정지가 해제가 돼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해당되는 것이고,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사람이 출소가 된다면 해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급여의 정지는 이렇게 요건이 전환이 되는 경우에 해제가 돼서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건강보험에서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거나 현역병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 그 해당되는 비용을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국방부 장관 또는 경찰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예탁을 받아서 이제 공단에 예탁을 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탁 비용 한도 내에서 이제 들어간 비용을 정산하게 되죠.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제 현역병이 군에서 아파서 이제 외출을 나오거나 외박을 나오거나 휴가를 나와서 이제 일반 병원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 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 병원에 와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 이제 급여를 실시를 해주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관할 청에서 관할 기관에서 이제 정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탁해서 장기요양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기요양 급여의 경우에는 이런 게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좀 더 생각을 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현역병으로 있는 경우에 이제 장기요양 급여가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라고 한다면 공단에서 이러한 기관으로부터 예탁을 받아서 장기요양급여를 시행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 건강보호법 6조 2항 제 2호에 해당되는 현역병이라든가 이제 전환법무돼서 대체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교도소에 가서 근무하는 이제 군인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또 경찰청에 가서 근무하는 군인이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근무하는 사람을 전환 복무된 사람이라고 하고 이제 군 간부 후보생이 돼서 아직 직업 군인이 되지 않았죠. 또 이러한 국방의 의무를 하는 이제 이러한 의무의 이행 기간에 있는 사람은 아직 군인으로서 직업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